그 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속미분, 일단 겉미분을 하면은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의 겉미분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x 제곱을 미분하면 2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미분값 다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죠. 이렇게 꼭 수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함수고, 이게 이제 데이터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앞에 뒤에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이런 간단한 개념으로 우리가 나중에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똑같이 GPT에게 이제 이것도 같이 하라고 해줄게요. compare 어, 이 뉴메리컬한 디퍼런시에이션하고 디퍼런시에이션하고 아날리틱하게 얘 근데 이거 미분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 미분할 수 있나? 아마 할 수 있을 텐데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으면은 어 아마 심파를 통해서 미분할 텐데 아마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심파에 불러가지고 이제 심파이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금 미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잘못 썼네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explain 오류를 설명을 하고 생각하라고 하고 생각하면은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안하는 거를 바꿔서 프린트에다가 붙이고 네. 한번 해보면 그래도 틀렸네요. 그래서 어, 왜 틀릴까? 요거를 다시 봐야 는 되겠죠? 네. 근데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붙이죠. 다음 에러를 좀 읽어볼게요. cannot convert expression to 음, 아까 코드는 왜 가야 되나? unsupported command string. 음, 일단 이 지금 녀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에러 혹시 지금 해보신 중에 에러 나신 분, 에러 안 나신 분, 안 났어요? 저도 에러가 안 났었는데 여기에서 편집하고 이게 이건 할 수가 없지. 이건 할 수가 없고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엑스 밸류가 뭔가 잘못됐나?
아, 얘가 뭘 뜨는지 알 거. 혹시 이거? 음,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어디선가 X를 뒤집어 쓰고 있어. 음, 혹시 저랑 똑같은 에러가 나시는 분 없나요? 여기서 이거 아, 폼은 여기서. 얘가 지금 코드를 잘못 짰는데 얘기할까? 이게 뭘 잘못 짰냐면 X가 여기 변수가 있는데 X를 한번 여기서 얘 이거를 이 변수를 중간에 폼문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심볼릭한 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심파에 사용하는 변수를 정의하고 뒤에서 사용하는데 여기 중간에 얘가 코드를 짜면서 X라는 변수를 한 번 더 썼거든. 그러니까 얘가 오버라이트 돼가지고 이제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에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X를 이름을 바꿔서 신 X로 바꿔. 어차피 저랑 같은 에러 난 사람 없다 했죠? 자세히 설명 안 하고 하면은 GPT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무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지금 뉴메리컬 디퍼런시에이션이고 아날리티컬. 제가 처음에 미분값은 0이라고 했잖아요. 점점 이제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건 이제 심파이라는 걸 통해서 했을 텐데 아예 여기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심파이 쓰지 말라고 하면 해주긴 할 거예요. 행성에서 근데 그 미분을 얘가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유다 미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사이에 이거 다 안 쓰고 직접 할게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지웠는데 아까 미분은 뭐였죠? fx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었죠. 네, 그냥 요거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 아날리티컬 미분은 그냥 펑션 아까 펑션이라고 했나요? 여기? 펑션이 없어요.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저 저희 스타일 따라한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많이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똑같이 d 펑크라고 했고 이 펑션의 프라임 한 거는 네, 요 수식 네, 여기 그냥 알아서 채워주네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위에서 했나 보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러니까 위에 거 안 보고 이렇게 바꿨을 때 이 펑션에 대해서 그냥 값을 같이 프린트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펑션에다가 x 그냥 넣어주면 x 베리고 이것도 혹시 잘 채워주나? 네. 이건 안 채워주네.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아마도 위에서 without using 심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심파에 안 쓰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뭐 똑같이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심파에 안 쓰고 구한 거 이제 보시면 이 값이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약간 캡처해가지고 확인하시면 이게 지금 심파에 안 쓰고 어 그냥 아날리틱하게 요 수식에다 대입해가지고 미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미분 자체를 컴퓨터가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앞에 뭔가 복잡하게 제가 이걸 지금 이해할 필요 없다 했는데 심파이라는 걸 통해서 x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미분하는 어떤 그런 심볼릭한 표현을 넣어가지고 미분한 그 익스프레션을 그 표현을 여기다 대입해 준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오차 이 뉴메리컬한 거랑 아날리틱하게 한 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보시면 이제 값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h가 작을수록 그 값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이런 간단한 예제를 같이 해봤고 그다음에 다음 우리 실습 보시면 실습 우리가 5 열었는데 실습 6 지금 볼게요. 실습 6을 열면 벡터 칼큘러스랑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 부분을 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잠시만요.
첫 번째는 일단 벡터 칼큘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화해보는 부분인데, 어, 이 시각화를 할 때 이게 문제가 조금 바꿀게요. 이게 그레디언트 문제를 이제 어 그 온도에 대한 분포를 이제 x랑 y라는 분포 이 공간상에서 x제곱 빼기 y제곱이라는 어떤 공간마다의 온도가 정해진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스칼라 필드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함수고 x, y 위치에 따라 스칼라 값이 리턴이 되는데 거기에 그레디언트 t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죠. t에 대한 그레디언트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두 개 다 그리는 걸로 하죠. 그래서 t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어, x 제곱 빼기 y 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는 fx 이거 f를 x로 미분한 거, 그러니까 2x y로 미분한 거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제 함수 fxy는 t제곱 빼기 y제곱이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2x, 마이너스 2y다. 근데 이제 t는 마이너스 t는 뭐 당연히 부호만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2y. 그리고 제가 바로 전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게 온도 분포라고 했을 때 이 온도 분포 함수의 마이너스 k 제가 개념을 짧게 설명했는데 히트 플럭스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오브 t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레디언트 또는 미분 또는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죠.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는데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이제 열이 어디로 플럭스 어디로 흐른다. 그게 마이너스 높은 곳에서 많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걸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메쉬 그리드라는 게 뭔지 어, 지난번에 사실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일단 어,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메쉬가 이렇게 그물처럼 있는 거고 그리드라는 건 격자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물처럼 생긴 격자가 있고 그 격자에 이제 위치 정보를 두 개, 두 개의 벡터로 표현하는 그, 잠시만요. 계속 뭐 이렇게 어 메쉬 그리드라는 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메쉬 그리드 구글 검색으로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어떤 값을 연속적으로 이제 받는 1차원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데 이 1차원 벡터를 받았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두 개를 받아요. 그래서 x랑 y 공간에 대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x, y를 받고 여기 x가 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400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400개로 쪼갠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9 몇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플러스 2.9 몇 한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어레이가 있고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x랑 y에 대해서 있는 거죠.
이제 xy를 받으면 얘가 뭐가 되냐? 라지 x랑 라지 y를 받는데 그러니까 두 개를 리턴하는 건데 첫 번째가 x에 대한 좌표에 얘가 y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있고 이제 x에 대한 y에 대한 좌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xy 좌표계로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ij 좌표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이 좌표계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하면 여기 x,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그럼 여기에 x 값이 이렇게 있고 이제 300개를 뭐 400개로 쪼갰는데 그걸 다 안 그리고 이제 일부만 그리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3부터 y도 플러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돼요.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0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x랑 y에 대한 좌표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x좌표만 가져와서 이 모양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가져온 게 여기에 x예요. 그리고 여기에 y좌표도 이렇게 모을 수 있겠죠. y좌표를 모아서 이 모양 그대로 가져온 게 이 y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400 바이 400. 왜냐면 x도 400개, y도 400개로 쪼갰기 때문에 이제 x랑 y에 대해서 얘가 400개 있고 여기로 400개 있으니까 이 매트릭스 형태가 얘가 400 바이 400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400 바이 400의 x좌표가 있고 그다음에 400 바이 400의 y좌표가 있는 거죠. 그 XY 좌표계는 이 위치 그대로 이 매트릭스를 이제 늘어나요. 그러면 매트릭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2.9몇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근데 X좌표가 보면 이게 다 똑같죠.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3으로 다 똑같고 여기 마이너스 2.9로 똑같고. 이렇게 생긴 어떻게 보면 같은 벡터를 쭉 곱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열한 그런 벡터 매트릭스가 X고 그 다음에 Y는 그러면 여기에 Y좌표를 요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3, 이제 2.9 쭉 해서 여기 마이너스 3까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 Y좌표는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쭉 곱해서 이제 늘어놓은 게 Y좌표. 이렇게 XY를 나열하는 거를 이제 XY 좌표계, XY 노테이션을 표현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IJ 좌표계에서는 이걸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바꿔요. 그러면은 지금 XY가 같기 때문에 크게 같기 때문에 사실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IJ 좌표계에서는 X에 대해서 이제 이걸 뒤집으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 쭉 해서 플러스 3까지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9, 3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죠. 3까지 이렇게 이게 X좌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특히나 사실 이걸 많이 보는 문제가 영상 처리할 때 많이 보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X라는 요 벡터가 아닌 매트릭스가 있죠. 이 X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점을 추출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점을 추출하고 싶으면 여기가 지금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네 번째 떨어져 있고 Y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X 성분으로 X에서 보통 이제 인덱싱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가져올 때 여기가 보통 이제 X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Y라고 생각하죠.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4와 Y에서 밑으로 이제 첫 번째 있는 1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카테시안 좌표계라고 하는 이 카테시안 좌표계 상에서는 이렇게 나열이 되지만 매트릭스 좌표계에서는 이게 행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를 먼저 쓰고 컬럼을 먼저 쓰기 그 다음에 쓰기 때문에 행열이면 어떻게 돼요? 4,1은 여기 있죠.
행열이니까. 열은 첫 번째고 행이 네 번째니까. 정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이게 x축으로 4,1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거를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x를 여기다 넣고 4, y를 여기다 넣으면 1. 요거를 가져야 됩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요거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있는 게 원래 여기서는 사실 1,4인데 1,4가 아니고 우리가 XY로 인덱싱 하듯이 이 가지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이걸 뒤집어 가지고 저장한 여기다가 불러오게 만드는 게 이제 대칭을 시켜가지고 실제 보이는 거랑 다르게 이제 인덱싱 자체가 XY 순서대로 XY 순서대로 X라는 이 매트릭스에 4,1로 가져오면은 얘가 가져오게 되고 그럼 걔가 실제 위치는 이 얘를 가져오게 하는 어,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 X랑 Y를 구성한 게 이제 IJ. 그래서 여기 함수를 보시면 이건 이제 파이토치 뭐 나중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넘파이에서 가장 간단하게 여기 인덱싱이라고 하는 게 XY가 디폴트죠. XY가 디폴트니까 제가 얘기했던 요 방식대로 가져올 거고 그다음에 IJ로 만약에 이걸 스페시파이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 방식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각각 XY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좌표계를 저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함수에 넣게 되면은 이게 이 함수 안에서 여러 개 이 값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요 받은 이 함수의 연산을 제곱하고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하기 때문에 여기 이 t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 x제곱 빼기 y제곱 계산해서 z가 만들어지고 z는 우리 그 매트릭스 쉐입으로 보면은 이 지금 요 파란색이든 뭐든 지금 이거랑 같은 크기 이거랑 지금 같은 크기의 매트릭스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요 z도 그리고 x랑 y랑 같은 크기의 이런 매트릭스다. 이런 매트릭스가 리턴이 되고 거기에 각각 x, y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z 즉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레디언트는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들이 두 개가 리턴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t 값이 두 개가 리턴되고 그게 UV인데 UV가 마찬가지로 이거랑 같은 쉐입을 가지는 그런 매트릭스. 근데 각각의 위치마다 해당하는 거기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코디네이트에 연결된 그 결과값이 여기에 UV에 저장이 된다. 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함수가 XY 위치마다 값이 있으면 그걸 색깔로 보여주는 게 T칼라메시라는 함수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XY 위치마다 그때 값이 있으면 그 카운터 플러스 그리는 게 제가 그 스칼라 펑션의 2차 그, 그 2차원에서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흰 맵을 그리거나 등고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이 등고선 그리거나 색깔로 나타내는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흰색 이제 화살표는 뭐냐? 흰색 화살표는 그리덴트를 나타내는데 그리덴트가 지금은 EX 빼기 2, 2Y, EX 빼기 2Y인데 그 위치에 대해서 XY라는 위치마다 그때의 벡터를 주면은 그걸 그려주는 함수가 퀴버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좌표를 여기다 다 넣었다고 했었죠. 여기 Y의 좌표를 다 넣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있다고 했었고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지금 400개를 다 그림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20개씩 띄어가지고 20분의 1개,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20, 40, 60, 80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성기 가져와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랑 Y 좌표에 대해 성기 가지고 UV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디언트,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방향에 대한 화살표. 여기는 많이 여기 그래프에 이제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 굉장히 값이 작고 여기는 점점점 이제 가파라지니까 이제 화살표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힛 플럭스 얘가 지금 사실 이게 힛 플럭스라고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힛 플럭스가 아까 제가 여기서 처음에 설명할 때 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T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H가 그냥
히트 플럭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t다. k까지 k가 1일 때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t 하면은 얘가 히플러스가 되는 거. 히플러스를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레디언트가 2x, 2y 마이너스 2y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y가 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UV로 받아서 이거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지금 히플럭스의 크기를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그레디언트 값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크기로 나눠주면은 다 화살표가 똑같이 크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쭉 그려진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이제 요 세 번째 문제 풀기 전에 네 번째를 한번 보면은 이제 반지름이 2인 원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오브 t에 대해서 접선방의 선적분과 수직방의 선적분을 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f에 대해서 dr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f라는 벡터 필드가 이거고 이건 지금 앞에서 구했던 ex, 마이너스 2y라는 벡터 필드고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이 2인 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라메터라이즈 해가지고 어, 파라메터라이즈 해서 원을 세타에 대해서 만약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에 반지름이 2인 원이다. 그러면 이 반지름이 2인 원에 대한 좌표를 어떻게 파라메터라이즈 하죠?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이거 좌표는 다 아시듯이 반지름이니까 2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겠죠? 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라이즈 할 수 있고 얘가 지금 R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세타에 대한 함수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 이걸 푼다면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일단 F가 이 여기 X 대신에 2 코사인 세타 넣으면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여기다 사인에다가 또 2 넣으면은 Y에다 2 넣으면은 더하기 2 사인 세타 내적 DR 이렇게 풀 수 있는데 DR이 원래 어떻게 풀었어요? 이걸 바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세타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세타한 이제 미소 변이를 곱해서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미분하면은 되겠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다음에 2 코사인 세타 D 세타서 이제 이거랑 얘랑 내적해서 푸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사이파이에서 이걸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사이파이에서 인테그레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풀어볼 거고 이제 여기 근데 함수가 뭔지는 알려줘야죠. f가 뭔지 f는 ex, 마이너스 2y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레이던트 t를 함수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즈 해가지고 나타내는 xy 좌표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r 코사인 스타, r 사인 스타로 놓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이 내적 자체를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해줬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일단 이걸 파라메터라이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0부터 2파이까지 이거 이제 계산한 거 뭐가 있겠죠? 예, F로 세타의 함수고 그다음에 이것도 세타의 함수 dr 프라임 세타 이거 내적할 수 있죠? 이거 내적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F가 만약에 우리가 F1, F2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UV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표현해서 이걸 U 그다음에 V라고 해볼게요. 내적 그다음에 이거 하는 거지. UV 내적 이게 지금 이거 다시 쓰면은 얘가 뭐냐면 dx d 세타 dy d 세타에 d 세타 곱한 거랑 같죠 이게? 이게 지금 다 이게 다 같은 이거랑 이거랑 이거 지금 다 같은 표현이죠. dr이 dr d 세타 d 세타고 이게 지금 dr이라고 하는 거는 dx dy 이거 하나만 쳤으면 또 다른 말하면 이게 얘가 다 같은 건데 이거 눈에 다 보이시죠? 얘가 지금 dx dy고 dx dy가 이런 식으로 dx d 세타 dy d 세타 d 세타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거 약분되니까 같은 거고 이거 지금 같은 거니까 이 같은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어 여기서는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u v 내적 이제 dx d 세타 dy d 세타 여기에 밖으로 빼고 지금 요렇게 이거랑 이거 나타내서 여기까지 이거 지금 내적하면은 얘가 지금 UV라는 값하고 dx dy d세타라는 이거는 내적하잖아요. 닷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 나오죠.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올 거 그게 지금 이 그레디언트 t 서클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여기 u 곱하기 dx d세타 v 곱하기 dy d세타 이게 지금 이거랑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UV는 그레디언트 t가 우리가 적분 대상인 벡터 필드고 그 UV에 대해서는 우리가 X, Y에 대해서 파라미터라이즈해서 나타냈으니까 그 위치를 알면 그때 벡터를 알 수 있고 그 벡터 값과 dx, d세타, dy, d세타라는 이 미소변이랑 d세타 이렇게 나눈 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적을 해준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미소 d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 함수.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냐면 이제 어떤 그냥 함수가 f 세타가 있으면 세타에 대해서 그냥 적분해준 함수예요. 근데 얘가 이건 거지. 얘가 그냥 어떤 스칼라 값을 만들어주는 함수고 그 함수에서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하면 이 d세타를 잘게 쪼개가지고 0부터 2파이까지 잘게 만약에 100개로 쪼개면은 6.14, 6.28 나누기 100이니까 0.068의 간격으로 0부터 6.28까지 그 미소변인 h 곱하기 거기에 높이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래페조이달 룰 또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접근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인테그레이트 쿼드라는 이 함수고 이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C1에서 15승이기 때문에 이게 0이에요. 뭐 만약 15승은 의미가 없는 값이니까 0이 된다. 실제로 이거 손으로 접근해봐도 0이 나오고 이게 쭉 풀어보면 얘가 뭐 16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가 삼각함수의 그 뭐라고 그러죠? 덧셈 공식 써가지고 하면은 0부터 2파이까지 하면 딱 그냥 0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실제로 뉴메리카이 구해도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안 쓰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뒤에서 우리가 실제 접근을 해볼 내용이고 그걸 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이두 번째 있는 게 뭐지? 사이파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dx d 세타 그다음에 dy d 세타 이걸 이용해서 푸는 요거를 이제 보시면
앞에랑 이제 똑같은데 여기까지 완전 다 똑같고요. 여기 지금 요 마지막에 요 포먼만 넣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선 인테그레이트 쿼드란 요 한 줄에 나왔던 함수가 저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어, 이 뭐라고 하죠? 그 트래펄조이덜 룰을 통해서 이게 어떤 함수고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어차피 적분하는 거예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근데 0부터 2파이까지를 여기 세타 어레이라는 거에 넣어가지고 우리 앞에서 적분할 때 기억나시죠? 여기 앞에서 했을 때 적분할 때 여기 이 값에 x 값에 대해서 적분 여기서는 h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어레이 레인지에서 0부터 그 인덱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x에 대한 0부터 0.1, 0.2, 0.4에서 1까지 가지고 있게 만드는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게 여기 세타 어레이다. 세타 어레이는 0부터 2파이까지 100개로 나눠가지고 그럼 101개의 포인트가 있겠지. 그 101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폼을 돌리고 101개 첫 번째 0일 때랑 2파일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D세타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H라고 하는 게 D세타고 그게 어, 이 2파이를 100으로 나눈 값이겠죠. 그 값에 대해서 어, 곱해주고 그때 함수 값이랑 같이 곱하면 그게 넓이고 그걸 전부 다 더하면 이제 인테그랄이 됩니다. 이제 트래피즈달로 해서 첫 번째랑 마지막만 이제 반 나눠서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10-15승 해서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게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에 접선방의 선적분을 구하는 거라서 이 접선방의 선적분은 이렇게 여기는 뭐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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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긴 또 들어와.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온 거랑 나간 거랑 합하면 0이 된다라는 거를 어,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d 세타에 대해서 네, 계산을 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세타에 대해서 같이 곱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h라고 하는 그 미소 그 변이값을 곱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실제로 dx, dy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식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이 함수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세타에 대해서 파라메터라이즈 하지 않고 파라메터라이즈 하긴 했는데 x1과 x2라는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음, 지금 여기 어, 이 위치가 하나 있을 때 세타 값에 대해서 그 좌표가 찍히는데 그게 만약에 두 개 있으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으면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이 값에 대해서 세타가 굉장히 작은 D세타라고 하면은 그 D세타에 대해서 기울기가 하나 나오겠죠. 그 기울기가 나오고 그 기울기를 우리가 기울기가 아니고 미안 벡터 여기에 벡터 이런 식으로 빨간색 잘 안 보이죠? 여기 벡터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벡터가 있겠지. 여기 벡터 좀 이제 크게 그릴게요. 그냥 원래보다 잘 안 보이죠? 까만색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이 세타만큼 간 거에서 D세타만큼 더 가게 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벡터가 나올 거예요. 이 벡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x1, x2 죄송해요. x1, y1 있고 여기에 이제 세타만큼 움직인 좌표에 x2, y2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벡터는 당연히 x2, y2 빼기 x1, y1이죠. 이 화살표로 구한 벡터를 우리가 실제로 제가 dx, dy라고 막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이 dx, dy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세타를 d 세타만큼 움직이면 우리가 기울기도 알고 그때 이제 뭐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이 변이 자체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해서 빼줘도 dx, dy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dx, dy랑 uv랑 곱하는 게 결국 우리의 접선방의 선적분이죠. 근데 이거는 뒤에 보시면 좀 정확도가 낮은데 어쨌든 그 dx, dy를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럼 dx, dy를 곱해가지고 해서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타에 대한 성분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구할 때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뭐야? 적분을 하는데 F1, F2 여기서 UV라고 했으니까 UV 따라갈게요. 이 UV라는 이 벡터 필드에 대해서 UV에 대해서 dx dy를 세타에 대해서 파라메트라이즈 하지 않고 이걸 직접 하면은 udx 플러스 vdy 해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값이 계산이 되면 이 값이 계산이 되면 이 값을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그 h라는 그 미소 변이가 없고 그냥 또 이렇게 쭉 다 더하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해도 밑에 있는 것처럼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 근데 아까보다 0에 가깝지 않죠. 0.00 지금 이거 0 잠깐만 내리면 0.008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5승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낮긴 한데 세타를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x/dy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이 지금 파란 색깔 화살표, 이 화살표 방향으로의 값과 그 다음에 내적을 이 UV를 내적해서 구해서 직접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음, 하면은 부분은 끝나고 아 맞아 제가 이거 성을 설명 안 했는데 지금 그 접선방의 선적분이 있어요. 접선방의 선적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접선방의 선적분을 하지. 음, 접선방의 선적분 그냥 한번 지금 해볼게요. 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접선방의 선적분 말고 이제 그냥 수직방의 선적분 여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수직방의 선적분을 구해보자. 방금 했던 건 접선방의 선적분이고 수직방의 선적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F의 DR이 아니고 이게 기억나세요? 혹시 이렇게 했던 거? F에다가 내적 여기에 수직인 단위 벡터 n을 곱해서 ds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코딩으로 구현해보면 아, 이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이제 뭔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직방의 선적분 이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이거를 이렇게 f 내적 dx 마이너스 dy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뭔가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다시 빨간색부터 이렇게 증가했던 커브에 대해서 이런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 dx 아까 얘기했던 이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변하는 dx dy에 대해서 이게 아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세타를 작게 넣으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dx dy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수직한 성분은 마이너스 dy, dx. 아 죄송해요. 이게 dy, 마이너스 dx. 그래서 얘가 요거예요. 요거. 수직하면서 크기가 얘랑 같은 이 파란색과 크기가 같은 벡터인데 수직한 거는 이제 이거 두 개는 크기는 같은 건 알죠. 이거 제곱의 제곱은 합했을 때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내적했을 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내적했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이 성분이 얘가 NDS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S라는 파라미터로 표현했는데 세타로 하게 되면 그냥 S로 할 거야. 아니, 세타로 하죠. 세타라고 했어요. 세타로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dy d 세타 마이너스 dx d 세타의 d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썼던 요 dx d 세타로 표현했을 때
원래 dx, dy로 우리가 이 그 접선방의 선적분을 했었는데 수직방의 선적분은 이걸 그냥 바꾸면 돼요. 어떻게? 이게 지금 u부에 곱해지는 성분이 dx, dy가 아니고 dy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dx, d 세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래 이게 원래 앞에서 했던 그 적수모의 선적분이잖아요. 적수모의 선적분은 f1 곱하기 여기 u라고 하면은 f1이 더 익숙하시죠? f1 곱하기 dx 플러스 f2 dy가 접수모의 선적분이라면 얘를 어떻게 바꾼다? f1 dy 빼기 f2 dx 이렇게 이게 수직방의 선적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파라메터라이즈하면 어떻게 된다? f1 dy d 세타 마이너스 f2 dx d 세타 여기에 이제 d 세타 밖으로 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파라메터라이즈 된 거고. 그래서 지금 파라메터라이즈 된 이 안쪽에 있는 성분, 이 성분, 이 안쪽에 있는 성분을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코드로 표현했을 때 뭐야?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거랑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제 F1에 곱해지는 게 dy 리셋하고 그다음에 빼기 dx d세타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수직방에 선적분 했을 때 그 스칼라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다 적분하면 뭐야? 잘못했나? 제가 이거 실행을 한 번도 안 했네. 아 이것도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한 번도 안 했었나 보네.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해놔. 오히려 그냥 인터폴레이션 다음 시간에 하고 이걸 끝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요 두 번째 요 코너인 dx, dz, dy, dz에 대해 성적분 했을 때 어, 여기에 이 코드를 이렇게 바꾼다.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UV에 곱해지는 게 dy d세타 빼기 dx d세타로 이제 바꾸면은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이게 원래 뭐였냐면 여기 dx d세타의 첫 번째 f하고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했던 거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 수직방의 선적분이 되고 수직방의 선적분을 했는데 근데 수직방의 선적분도 0이에요. 이게 수직방의 선적분 다이버전스가 사실 이게 0이라서 0을 이제 전체 부피의 0 적분해봐야 0이라서 여기선 0인데 이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라인 인테그레이션 오브 넌 리니어 펑션이라고 이거는 0이 안 나온 케이스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놨거든요. 그거 해보시면은 이제 여기 수치적으로 계산한 거랑 손으로 계산이 되나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접선방의 선적분을 수직방의 선적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 필드에 대한 시각화, 그다음에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큐빅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다른 인터폴레이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